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올해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그 우려 대비 새해 연초부터 우리 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또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증시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800조 원 규모 운영자금 운영하고 계시죠. 이 국내 국민연금의 이 자금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윤재성 뉴욕생명자산운용 CIO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새해 첫 빅 이벤트 FOMC 회의를 또 앞두고 이렇게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를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결과를 연준이 보여주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기대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25bp가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25bp는 무조건 거진 결정이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그 피벗이라는 말 표현을 많이 쓰는데 피벗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50에서 25로 이렇게 낮췄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보이고 그 페드가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천천히 가자 그래서 50에서 25로 내려서 요번 다음에는 25가 거진 보이는데 거진 이제 요번에는 확실하고 다음에도 거진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0% 90%만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그 다음에 한 박자 쉴 건지 그때도 25를 할 건지가 궁금하고 요번에는 거진 확실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할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 페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그 아르터 버니 꺾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네. 걱정스러운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리세션을 걱정해서 이자를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르터 버니 되기 싫으니까 내리진 않고 계속 올리되 천천히 오르겠고 한 박자도 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인플레이션이 기름값은 벌써 됐고 다시 이 웨이지 이런 게 다시 좋아지면은 이제 그게 고민이라서 무슨 말을 할지만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이제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번 쉬고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어떻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올리는 그런 속도에 대한 조절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 시기. 멈추는 거. 저는 한 3번 더 올려야 되겠다고 예상하고 저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 걱정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파월이 아르터 버니 얘기를 3번 한 게 괜히 장난이 아니고 걱정이 굉장히 될 거예요. 아르터 버니는 실수였고 파월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은 내가 제 말로는 바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바보가 되기 싫다고 표현을 3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웬만하면 올릴 거고 한 박자 쉬고 3번째까지도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 경제가 굉장히 튼튼해요. unemployment가 계속 weekly unemployment가 20만 미치고 이 wage inflation도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발 다시 더 심해질 확률이 없진 않으니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없진 않아요. 조심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25bp 이번에는 인상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그렇죠. 속도 조절에 나서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멈추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3번. 그러니까 2번은 1월, 3월 올리고 5월에 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올릴 자세는 지금 있어요. 그러고 연말에 그 마켓이 보는 포워드는 2번 내린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내릴 건가? 만약에 불경기가 생기면 내리되 불경기 안 생기면은 내릴 자세는 아니라고 말로는 표현하는데 마켓은 안 믿어요. 그렇죠. 파월이 저번에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심하다 틀렸으니까 지금도 틀릴 거다. 근데 그 인스티튜셔널 미국의 투자가들 저같이 큰 회사들이랑 저번에도 대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희는 파월이 끝까지 안 내릴 거다. 불경기 아니면은. 근데 미국의 큰 증권사 그 저녁 자리를 만든 증권사는 자기네 그 트레이더는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가들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누가 맞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번에도 1월 달 들어와서 계속 주식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숏 커버링 해갖고 뭐 내가 주말에 왔는데 뭐 금요일 날 마켓에 뭐 테슬라가 이틀 만에 40%, 뭐 루시드가 하루에 100%. 이거는 숏 커버링 랠리인데 하도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갖고 있고 숏가 너무 세서. 근데 이거는 그냥 좋은 의미가 아니고 네. 그냥 너무 숏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숏은 안 좋다고 맨날 제가 노래를 불러요. 네. 지금 쇼커버리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초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Right.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보수적이게 가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예.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Right. 시장을 바라보신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금리 침체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쵸. 마일드할 것이냐 딥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침체 폭에 따라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것도 흐름이라는 게 증권이나 경제 흐름이 자꾸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위견을 나쁘게 갖고 가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위견을 자꾸 바뀌냐, 둘 다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경기는 언젠가 온다, 사계절 같이 그게 자꾸 fourth quarter, third quarter, 뭐 second quarter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히 가니까. 그래서 third quarter에서 막 first quarter까지도 예상을 하다가 다시 third quarter로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흐름이 바뀌는데 지금 보면은 soft landing에서 mild recession이지 심한 recession은 거짐 안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거짐. 하지만 그 유명한 뭐 제가 뭐 여기서 미국 투자 이코노미스트를 다 끌어낼 건 아니지만 제일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ISI의 에드 하임이에요. 그분이 금년 초에 들어와서 작년보다 GDP를 더 내려고 하반기에 리세션이고 그분이 70살인데 그쯤인데 나이가 그분이 하는 말은 이렇게 역사상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본 50년 동안 마켓은 이렇게 경제가 약해지고 뭐가 깨지면은 아무리 마일드 리세션에도 뭐가 깨진다. 그 대신 막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이 막 금융 위기는 아니죠 전혀. 근데 뭐는 깨진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뭐가 깨지냐 하면은 지금 제일 제가 안 좋게 보는 거는 commercial real estate예요. 미국에서는 일단. 그리고 real estate가 제일 타격을 보고 있죠. 네. 그 대신 심한 거는 안 보이고 commercial 쪽은 좀 다르게 나쁘게 보여요. 예, 뭐 그렇다면은 그러면 올해 좀 시장에서 이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잠깐만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금융시장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주요한 요인으로 요인. 어떤 부분들을 나쁘게 보시는지. 좋게 네, 뭐가 됐든지. 뭐가 네. 됐든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회사들이 profit margin 이익이 좋아서 그거를 지켜주는 한 직원들을 안 잘라요. 보통 불경기 되면은 직원을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거야. 2000년도에 사람들을 하도 줄였다 다시 데리고 왔고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 갖고 이번에는 그 컴퍼니 profit margin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을 labor hoarding 직원들을 안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이 profit margin이 약해지면 이걸 직원들을 줄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경제가 좀 약해질 거고 페드는 계속 그때까지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 잡 오프닝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려봤자 금방 다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네. 직업을 찾으니까 위클리 넘버가 아직도 20만을 못 넘겨요. 이렇게 되면은 웨이지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어지지 않고 드디어 프로핏 마진이 약해지는 게 캐탈리스트가 돼서 직원들을 좀 줄이고 이렇게 되면 불경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S&P를 중심으로 프로핏이 8% first quarter부터 8%, 6%, 4% 요번에 예상하는 게 2.5%인데 이렇게 방향이 내려가고 지금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거티브 포캐스트 했죠. 그 클라우드. 그리고 인텔이 또 네거티브 포캐스트 네.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주식이 금방 다시 회복해요. 하루 떨어졌다 회복하는데 이제 금주
제일 중요해요. 금주가 all the tech 회사들이 나오고 네. 내일 그 wage 그 ECI 페드가 지켜보는 게 나오고 인플레이션, 웨이지 인플레이션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tech 회사들, 세미칩 회사들이 약하게 나오면 드디어 주식이 안 좋을 것 같고 잘 버티면은 뭐 fourth quarter 하면 4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방향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이렇게 천천히 이게 그림이 보이는데 겨울이 온다 근데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네게티브하냐? 네게티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경기는 와야 돼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긴 하나 다 지금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굵직한 기업들은 감원에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맞죠. 이제 변수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지도 그쵸. 궁금해요. 한국은 솔직히 그 early cycle 그 cyclical한 나라라서 미국이 꺾이기 전에 미리 꺾였죠. 거의 네. 2021년 중반기부터 꺾이고 많이 내려가서 금년 들어와서는 아예 미국이 안 좋고 조금 잠잠한데 한국이 중국 회복 때문에 좋아졌죠. 시클릭한 나라니까 그래서 금년에 뭐 5% 7% 떴을 거예요. 정확한 넘버는 네.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리커버리 통해서 한국이 이익을 볼 건데 빅텍이 약해지면 빅텍 서플라이어 된 한국 그 섹터들은 안 좋겠지만 컨슈머 마켓 계통으로는 좋겠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컨슈머 에너지 이런 한국 주식들은 좋겠죠. 그거는 섹터 분야를 내가 알아서 하는 말이지 한국 경제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중국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재 쪽, 그럼 중국 쪽도 소비재 쪽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렇죠. 컨슈머 데모그래픽 마켓이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년은 한국이나 미국 보면은 이제 코비드가 끝났으니까 다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기름값 올라갈 거고 컨슈머 마켓이 올 거지.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미국, 아시아나 유럽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시아는 좋을 것 같고 유럽은 잘 모르겠는 게 독일 중심으로 보면 모르겠는 게 독일이라는 건 자동차 회사 그 한국 같이 그 advanced technology manufacturing이 아니라 옛날 기계들, 네. 그러니까 좀 올드 트래디셔널 기계 회사인데 그거를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본 나라인데 제가 보기엔 금년에는 그런 주목들이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유럽은 보면은 불경기가 안 생길 것 같다. 기름 가스 값이 많이 내려서 아예 유크레인 전쟁 전보다도 더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는 인벤토리를 너무 조심히 쓰다 보니까 레벨이 높아서 회복했는데 잠깐일 것 같아요. 가스 값은 이제 네. 다시 여름 되고 이제 내년을 지켜보기 시작하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무려 800조 이상의 규모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 한국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의미를 자꾸 지켜보게 되고 네. 한국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한국의 그 부분이 조금이지만 비중은, 네. 비중이 적어서 한국 중심으로는 안 보고 중국은 중심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머징의 3분의 1이 중국인데. 뭐 물론 우리나라 쪽은 조금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었는데 관심이 그래도, 크죠. 네, 관심이 있는 쪽은 그쵸. 그래도 그 중에서 관심이 있는 쪽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컨슈머 마켓 계통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덕분에. 네. 결국엔 중국에 대한 훈풍으로 우리도 결국엔 이제 소비재 쪽에서 그렇죠. 같이 이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의 관심 네. 정도를. 그리고 네. cyclical technology 이런 미국 쪽으로 보는 서플라이어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트렌드를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국내에서는 올해 뭐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주를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CIO께서 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저는 작년부터 테크놀로지가 작년 초반기부터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서 덜 나쁜데 아직도 좀 비싸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 그렇게 테크놀로지 팽을 싫어하면서 메타는 사고 팔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 growth potential보다도 가격이 맞아야 돼서 텍 주식이 제 스크리닝에 별로 안 들어와요. 하지만 메타가 작년 third quarter가 너무 나빠서 10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좀 샀어요. 그러다가 가치 투자 가니까 좀 일찍 판 것도 맞아요. 50불까지 회복. 나간 100불 밑으로 떨어질 때 사갖고 한 150 수준으로 잡고 봤지만 한 1, 2년 후에 그러다가 너무 확 떠갖고 팔았는데 계속 터서 지금 150불 갔어요. 거짐 석 달 만에.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너무 많이 돌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에는 메타는 괜찮은데 이 가격에 텍을 굳이 다시 사야 되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챗 GPT가 나왔잖아요. 아 예. 그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봐요. 챗 GTP 때문에 세미컨덕터는 베네핏을 받지만 네. 지금 사이클로 봐서 인텔도 안 좋게 그렇죠. 나왔는데 아직은 사이클 회복 터닝 포인트는 아니고 그게 테크놀로지 애널리스트라고 대화해 보면 한 third quarter쯤에 이게 회복이라 그러는데 네. 주식은 벌써 미리 회복을 많이 했고 챗 GPT 영향은 좋은 영향이죠. 다 클라우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좀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그 가격에는. 그래서 네. 제가 맨날 하는 게 텍을 좋게 보고 세미컨덕터를 좋게 보되 가격 문제다.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50불 주고 왜 먹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도 너무 좋아하고 때 가격을 낮게 매기니까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네. 잔소리를 들은데 아직은 비싸다. 네, 그리고 네. 싸지기 거짐 내 가격으로 왔는데 내 가격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내 가격까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봤었을 때 올해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저랑 비슷한 인스티튜셔널 기관들하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랠리 누가 들어가냐 보면은 CTA, 이 모멘텀 트레이더하고 리버스하는 CTA랑 리테일이 많이 들어가요. 네. 하지만 인스티튜셔널들은 잠잠하게 조금 기회를 기다리는 게 미국의 S&P가 프라이스 투 어닝이 거짐 지금 18에서 다시 20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레이트 사이클에 P가 이렇게 비싸면은 살 위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는데 아예 가치 투자 쪽에 중심을 잡고 투자를 했어요 작년에. 그게 맞았고 금년에는 이번 달은 무조건 텍이 이긴 건 벌써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다시 올려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사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이는 게 불경기를 앞두고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도 경제가 리세션이 안 오고 GDP가 0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주식을 막 PE가 15에서 막 17은 괜찮았는데 지금 18에서 20 좀 비싸다고 봐요. 네. 결국에는 지금 선 반영해서 올라오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투자가와 시장 참여자로서의 좀 그쵸.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트레이더 하시는 분한테는 제 얘기는 안 들어도 네. 된다. 왜냐면 오늘 내일 투자하실 거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한다.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이번에 한국에 와서 지금 오늘 딱 반나절만 일했는데 무슨 불경기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금방금방 이제는 불경기 없이 다 회복한다는데 보니까 그 지금 40대 중반 분들은 한 2005년도부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고서 네. 뭐 파이낸셜 크라이스 2008년 겪고 계속 QE 세대로만 자란 분들이에요. 네. 이제는 QE는 없어요. 이게 머리 조정이 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1, 2년은 그렇게 막 썩 나쁜 건 안 보이지만 예전만큼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푸는 그런 장은 패드가 다 도와주는 기대치를 걸 좀 기대하면 낮춰야 안 돼요.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윤재성 뉴욕생명자산운용 CIO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